그래도 제가 지금 이 학원에서 오전에 수업했던 거 저녁에 그대로 재방송에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송, 실시간 방송하는 거 이거 제자는 건 아닙니다만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다른 어디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른 어디요? 근데 실시간 방송한다는 것이 저 시스템이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 이게 생방송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TV도 그렇잖아요. 녹화방송하고 생방송 차이가 나죠. 생방송 저거 굉장히 까다로워요, 저거. 저거를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분 편의를 봐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려고 원래부터 저 시스템을 갖췄어요. 갖췄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활용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가 본 수업 좀 더 한번 가봅시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런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합격을 할까 말까 이런 의심도 들죠, 그죠? 100% 합격할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이 없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요, 공연 중에서 최종 합격률이 몇 프로 나옵니까? 10%보다 15% 정도 나옵니다. 자, 최종 합격률이 15% 나옵니다. 자, 15% 나오려면은 여러분은 몇 프로 합격해야 되느냐? 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15% 속에서는 내년 7월 달에 공부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네. 있죠. 집에 혼자 책을 사가지고 혼자 공부하는 사람도 있겠죠. EBS 방송 보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EBS 방송. 저도 이제 작년에 원래 EBS 방송 했습니다만은, EBS 방송이요, 28분 30초입니다. 28분 30초. 28분 30초에 하라 그럽니다. 그 시초까지 맞춰야 돼요. 맞췄는데, 그게 하루 4시간 하는 거를 28분 30초에 하라 그래요. 이해되겠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다 합쳐가지고 15%잖아요. 등등등 합쳐서 15%죠. 그죠? 그럼 등등등 합쳐서 15%인데, 그럼 이런 사람들하고 여러분 같이 원래부터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겠습니까? 많은 차이가 나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속에서도 여러분처럼 1월 달에 지금 11월 달에 기초부 용어부터 하는 사람도 있죠. 내년 3월 달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까? 내년 7월 달에 오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다 합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15% 되려면은요, 이 학원에서는요, 몇 프로 합격 나와느냐? 50% 나와야 됩니다. 50% 나와야 됩니다. 강원도 도매상구에서 혼자 공부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까지 합쳐가지고 15% 되려면은 이 학원에서는 50%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이 사람들을 깎아 먹을 거니까, 그죠? 참고로 여러분들은요, 누리고 있는 혜택이니까 이 혜택을 모릅니다. 모르지만은요, 여기는 수도권이잖아요, 그죠? 수도권입니다. 전부 다 서울 강사들이죠. 그죠? 네. 아무래도 서울 강사하고 지방 강사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차이 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네. 나름대로 서울에서 10년 동안 이상 버틴 사람들이잖아요. 나름대로 검증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방에서 올라가지고 내려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하고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아무래도 차이니까 그런 사람, 그런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학원에서 50% 나오려고 하면은 7월 달에, 5월 달에, 3월 달에 이때 나중에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런 사람까지 합쳐서 50%가 되려면은 여러분들은 몇 프로 합격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90% 합격해야 됩니다. 지금 저기 인원이 요밖에 안 되잖아요. 요밖에 안 되죠, 그죠? 나중에 되면 100명이 넘나, 그죠? 양은 강의실 꽉 찬다, 그죠? 그거 차버리면 그렇게 나중에 찬 사람하고 여러분을 비교할 때 여러분이 이 정도 합격해야만이 나중에 온 사람들의 합격률을 까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다 합격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변수가 생기는 사람이 10% 생기죠. 여러분이 성인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를 못하는 상황이 생겨요. 친정 엄마가 아픕니다. 친정 엄마가 아픕니다. 그러면 언니한테 병 간호하라 그러죠, 그죠? 그 시댁에 시부모가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죠? 그런 변수가 생겨요. 변하면서 성인되면 꼭 변수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한 2달 동안 공부 못하는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면 솔직히 힘들어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그런 거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나 가는 거라면요, 거의 다 합격을 합니다. 합격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 합격을 해야만이 학원 전체 합격률이 나옵니다. 제일 뒤에 젊은 친구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돼요? 24살? 야, 24살에 지금 공부하려고 앉아있다, 그죠? 엄청 이쁘죠? 엄청 이쁘잖아요, 그죠? 안 이쁩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24살에 공부를 한다는 얘기는 저 나이 때 얼마나 놀고 싶을까요? 그죠? 그 놀고 싶은 걸 희생을 하고 공부한다는 얘기가 얼마나 이쁘냐 말입니다. 제가 24살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24살 때는요. 근데 24살 때 공인중개사 공부한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자기 미래를 생각한다는 얘기죠. 혹시 아빠 내신 따라왔어? 네. 아빠가 따오라 그랬어? 본인 스스로? 얼마나 이쁘냐 말입니다. 그죠? 자네들 같은 경우는 학원 빠지지만 마. 안 빠지면 100% 합격시켜줄게. 제 친구들은 문제는 뭐냐니까 지금 공부는 이렇게 이제 굳은 마음으로 시작하지만은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중간에 빠지고 싶어. 중간에 놀고 싶고 그랬거든. 그것만 없으면 10월달까지 학원에서 그대로 버티기만 해. 그러면 100% 합격. 100%. 얼마나 장점이냐 말이거든요. 저 친구들은 그죠? 아직까지 머리가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저 친구들의 장점은 순발력이 뛰어나고 기억력이 뛰어납니다. 이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지구력이 약해요. 지구력이. 순발력 떨어집니다. 기억력 떨어집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죠? 근데 장점이 있습니다. 지구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버티는 그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자, 가봅시다.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본격적인 진도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공시법 용어 해설 첫 번째. 자, 요 면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한번 펴보세요. 요거. 자, 여기 펴면 뭔 말 적어놨죠, 그죠? 요면 한번 펴보세요. 뭔 말 적어놨습니다. 뭔 말 적어놨는데 다른 거는 하지 마시고요. 자, 네 번째 줄 보세요. 어차피 해야 되는 겁니까? 누가 하라 그랬습니까? 이 공부 누가 해오라 그랬습니까? 안 해줘요. 여러분 스스로 선택한 거죠, 그죠? 최대한 기쁘게 합시다. 최대한 즐겁게 합시다. 최대한 즐겁게 하고,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면요, 최대한 즐겁게 합시다. 힘들다 그러지 마세요. 힘들다 그런다 하더라도 그 내가 힘들다고 이야기했을 때 누가 안 도와줍니다.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어차피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되는 거니까. 자, 다 갑시다. 자, 1번에 지적이 나온 개념이 나옵니다. 자, 지적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지적이란 것은요. 자, 앞으로 보세요. 자,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하고 권리관계. 자, 지적은 땅지자라 그랬죠. 토지에 대해서 그랬죠. 그죠? 토지. 자, 그리고 사실관계하고 권리관계. 사실관계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입니까? 자, 그리고 권리관계는 소유권이었습니까? 자, 요 두 가지를 알리는 제도다, 그죠? 자, 요 제도로서 구체적으로 뭘 만든다 그랬습니까? 대장과 도면 만든다 그랬잖아요. 대장과 도면을 만드는 주체는 누굽니까? 지적 소관청이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요러한 사실관계와 권리관계 중에서 어느 게 중심입니까, 지적은? 두 개 중에 요게 중심이죠. 요게 주된 내용이고 권리관계 요게 종된 내용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사실관계 중심입니다. 요게 지적입니다. 지적. 일단은요. 용어에서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어떤 측면으로 이야기하느냐. 요 내용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나중에 되면은요. 여러분들은 법의 책을 읽을 때는요. 한 번 읽을 때마다 맛이 다릅니다. 맛이 다르다는 얘기는 아는 만큼 보입니다. 지금은 요것만 보입니다. 내용만 보입니다. 다음에는 요런 글자도 보입니다. 여기에 뭐라 그러냐? 부동산 요렇게 해가지고 건물이란 글자를 포함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은 틀려버리는 거예요. 토지에 대한 요런 글자도 보셔야 됩니다. 자, 지적이었습니다. 자, 지적의 개념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해 지적, 수치 지적 이런 말 나옵니다. 이제. 자,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도해 지적하고 수치 지적은 뭐냐니까, 자, 도해, 그림도 풀해. 그림으로 풀어서 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수치 지적은 수치로서 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도해 지적과 수치 지적은요, 어떤 차이냐니까, 자, 거기 적으시면 됩니다. 자, 도해 지적과 수치 지적은요, 토지 외형을 나타내는 방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토지 외형을 나타내는 방법에 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운 내용에 따른다면은 토지 외형을 나타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두 가지가 있었죠. 경계로 나타내는 방법과 좌표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었죠. 그러면 도의 지적과 수치 지적은 거기에 관한 내용일 것이다라고 추론이 되죠. 자, 그러면은 도의 지적이란 것은요, 토지의 외형을 도의적으로 측량하여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합니다. 임야도 도의적으로 측량에 등록하고, 자, 그 토지 경계 효력을 도면에 등록하여 경계에 의존하는 지적이다라고 되는데, 자, 어떤 거냐니까 이런 겁니다. 자, 거기 빈 공간 왼쪽에다가 간단히 조금만 그려 놓으면 됩니다. 자, 어떤 하나의 토지가 있습니다. 자, 토지. 자, 이런 토지가 있다 칠게요. 이런 토지. 자, 요러한 토지가 존재한다 칠게요. 자, 요러한 토지가 존재할 때 도의 지적은요. 지적도 임야도에 도해적으로 측량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적도 임야도, 자, 예를 들면 지적도입니다. 지적도에 요 토지 측량하여 요렇게 그림, 요 경계로서 외형 나타내는 제도가 도의 지적이라고 합니다. 요 토지 측량해서 그림, 경계로서 외형 나타내는 제도를 도의 지적이라고 합니다. 그림으로서 외형 나타내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수치 지적이라면은, 자, 수치 지적이라 하면은요, 도의적으로 그림으로 표시하지 않고 수학적인 좌표로서 표시하는 제도다, 이렇게 돼 있죠. 좌표로 표시하는 제도다. 자, 좌표의 개념을 잠시 설명하는데요. 자, 거기 책에서 그 페이지 제일 좌측 상단부에 빈 공간에 있습니다. 좌표의 의미를 좀 생각할게요. 좌표가 나오는데요. 자, 좌표는요. 자, 우리가 초등학교 산수 시간 잠시 갈게요. 자, 1이다라고 해볼게요. 1이다 그러면은 이겁니다. X축이 있고 Y축이 있습니다. 1, 2, 3, 4. 1, 2, 3, 4. 요 점이 1, 요래 표현합니까? 네. 1의 표죠. 그러면 요 1에서 앞에 숫자 1과 뒤에 숫자 1은요. 앞에 숫자 1은 X축의 숫자 1이죠. 뒤에 숫자 1은요. Y축의 숫자 1이죠. 그러면은 이 X축의 1, 요거를요. 1, 요거를 수치라 그럽니다. 수치라 그래요. 그러면은 좌표는요. X 수치와 Y 수치의 수치 교차점이 좌표입니다. X 수치, Y 수치 교차점입니다. X 수치, Y 수치의 교차점이 좌표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수치는요. 좌표의 구성 요소입니까? 말됩니까? 좌표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러면은 수치 지적이라 할 때 이 수치는 좌표의 구성 요소 X 수치, Y 수치를 말해요. 그 수치로서 토지 외형을 나타낸다. 수치 구성 요소가 좌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 결과적으로 좌표로서 토지 외형을 나타내는 제도가 수치 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수치 지적은 좌표로서 외형을 나타내는 제도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도의 지적은 경계로서 외형 나타내는 제도다 그랬죠. 경계로서. 그죠? 수치 지적은 좌표로서 외형 나타내는 제도다 그랬죠. 그러면 외형을 나타내는 요소는 경계와 좌표가 되죠. 그러면 이 요소가 나타나는 형식이 있단 말입니다. 형식이 경계는 지적도라는 형식에서 나타나요. 그럼 좌표를 기록하는 형식이 있겠죠. 좌표를 기록하는 형식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좌표 등록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러한 좌표는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적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적을 때 초래가 적어놓고 의미를 부여한단 말입니다. 법을 공부할 때는요, 절대로 빨리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빨리 공부하시면 안 돼요. 책을 읽을 때도 절대로 빨리 읽으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책을 읽을 때 책을 읽는 적정 속도로 얘기해 드릴 거예요. 나중에 내년 5월 달입니다. 5월 달 시점 되면은요. 자, 가령 민법입니다. 민법 같은 경우는 5월 달 되면 몇 번 정도 배웠습니까? 1, 2월 달, 3, 4월 달 두 바퀴 돌았죠. 두 바퀴 돌았습니다. 두 바퀴 돌 동안에 여러분의 기본적 책을 좀 읽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6분의 선생님들이요. 1, 2월 달에 민법 책 읽으라고 그렇게 강조할 겁니다. 민법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민법 공부가 중개사 공부의 반입니다. 이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책을 이제 5월 달쯤 되면 여러분이 한 서너 번 정도 읽었을 거거든요. 서너 번 정도 읽고 나서 5월 달에 책을 읽습니다. 한 네 번째 읽겠죠, 그죠? 예, 네 번째 책을 읽을 때 적정 속도가 1시간에 10페이지 정도 읽는 게 적정 속도입니다. 한 네 번 정도 읽고 나서 책을 읽을 때 1시간에 10페이지 정도 읽는 겁니다. 1시간에 10페이지 밖에 못 읽을까요? 한 3번 봤는데. 마음 먹고 빨리 읽으면은요, 1시간에 20페이지, 30페이지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빨리 읽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빨리인가?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다 보지 않더라도 정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여러분이 외운다, 그죠? 토지 외형. 이 토지가 있을 때 이 토지 외형을 나타내는 지적에서 도의 지적은 지적도 경계를 나타낸다. 수 지적은 좌표 등록부의 좌표를 나타낸다. 자, 이거 외우는데 몇 분 걸리겠습니까? 외우고 나서 읽는데, 그죠? 얼마 안 걸렸죠? 의미를 부여해보자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요거 두 개 나왔죠. 그죠? 의미를 이렇게 부여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이거 하려는 제도입니까? 이것도 이거 하려는 제도입니까? 그죠? 지적도는 뭐 하려고 만들어요? 이거 하려고 만드는 거죠. 좌표 등록부는 뭐 하려고? 외형 알리려고 만드는 거죠. 이것도 외형 알리는 역할을 하죠. 이것도 외형을 알리려는 역할을 하죠. 다시 우리나라에서 요 두 가지 제도를 쓴다는 얘기는 요 도의 지적으로서 외형 알리는 지역이 따로 있을 것이고 수치 지적으로 외형 알리는 지적이 따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 두 가지가 같은 역할을 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쓸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이래 되겠죠.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적도를 만들어 놨다면 별도로 좌표 등록부는 만들 필요가 없을 것이고 좌표 등록부가 작성되어 있다면 원래는 지적도를 만들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겠죠. 두 개 같은 거다. 선택적으로 쓰면 되는 거다, 그죠? 그런 의미를 뽑아낸 거예요. 그럼 좌표 등록부가 작성된 지역이라면 좌표 등록서 외형에 나타나니까 지적도를 만들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지적도를 별도로 만듭니다. 예외적으로 만든다. 그게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까지나 예외적 상황. 그런 의미를 뽑아내야 되니까 이거를 절대로 빨리 읽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하는 겁니다. 자, 도의 지적이 뭔지 감이 옵니까? 뭡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도의 지적, 지적도 만드는 거. 그죠? 경계로서 외형 나타나는 제도. 수치 지적은 뭡니까? 좌표 등록부 만드는 거. 토지 외형을 나타내는 제도. 그죠? 좌표로서 외형을 나타내는 제도. 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도의 지적과 수치 지적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원 지적과 3차원 지적입니다. 자, 2차원 지적과 3차원 지적인데요. 자, 2차원 이거를 평면 이렇게 합니다. 3차원 이거는 입체적, 그죠? 2차원 지적은요. 자, 토지 고지에 관계없이 수평면상을 파악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2차원은 높낮이 고려합니까? 안 하죠? 3차원은 입체입니다. 높낮이 고려합니까? 공간을 고려하는 겁니다. 3차원은요. 공간적까지 내용 고려하는 겁니다. 자, 결론은요. 현행 지적계도 현재 우리나라는 2차원 지적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차원 지적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2차원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자, 이렇게 가볼게요. 나중에 여러분이 민법을 공부하다면은요, 민법 선생님 김지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법을 공부하시려면은 이런 거를 가져야 된다. 리걸 마인드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리걸 마인드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 법률적 사고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법률적 사고, 리걸 마인드를 가지세요, 가지세요, 가지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떻게 해야만 리걸 마인드를 가지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법률적 사고를 하는 거냐 말입니다. 방법은 안 가르쳐 줍니다.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리걸 마인드는 논리적 사고거든요. 논리적 사고란 게 이거다 말입니다. 자, A와 B가 같습니다. B와 C가 같습니다. 그러면 A, C가 같은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에서 A와 B가 같다는 거 하나, B와 C가 같다는 거 하나, 요 두 개를 보면서 아 그러면 A, C가 같겠지? 요거 뽑아내는 게 리걸 마인드예요. 이게 논리적 사고예요. C와 D가 같습니다. C와 D가 같다. 요게 책에 나온단 말입니다. 요 세 개 내용을 보면서 아 그러면 A, D가 같을 것이고 그리고 B, D가 같겠구나. 이거 뽑아내는 게 여러분의 논리적 사고를 하는 겁니다. 자, 가봅시다. 현재 우리나라는 2차원 지적이다. 고저 관계없이 수평면상의 내용에 따라서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A와 B입니다. A와 B. 자, 토지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있다 그랬죠. 경계가 있다 그랬죠. 자, 지목이 뭐였습니까? 용도라 그랬죠. 그럼 지목을 결정한단 말입니다. 용도에 따라 결정합니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는 지목을 결정할 때 그 토지의 어느 부분에 따른 용도를 결정하느냐 말입니다. 어떤 걸 보고서 용도 결정하느냐? 용도 결정할 때는 지표면의 내용을 판단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2차원 지적입니다. 지목은 용도에 따라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용도. 그럼 지목을 결정할 때 우리나라는 토지의 용도를 본단 말입니다. 그럼 이 용도는 어디의 용도일까요? 지표면의 용도를 말한다. OX. 제가 잘못 설명하는 겁니까? 요거 설명하고 요거 설명하고 요걸 묻는 겁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는 용도를 보고 지목 결정하잖아요. 용도를 보고 결정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차원 지적이라고 했습니다. 합칩니다. 그 현재 우리나라의 토지의 지목을 결정할 때 용도로 보겠죠. 그럼 이 용도는 토지 어느 용도를 말한다? 지표면의 용도를 말한다. 그죠? 공간의 내용을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다 말입니다. 맞죠? 자, 다른 것 뽑아내 볼게요. 현재 우리나라는 자, 도의 지적이라는 게 있었죠. 자, 지적도가 있었죠. 지적도, 경계가 있죠. 자, 요 지적도에서 면적을 계산합니다. 지적도에서 면적 계산한다. A와 B. 현재 우리나라는 고저를 고려하지 않는 2차원 지적이다. B와 C. B와 C. 합칩니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떤 토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했을 때 이 100제곱미터는 토지의 수평 면적을 말한다. OX. 그 얘기죠. 2차원 지적이라 그랬잖아. 높낮이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높낮이 고려하지 않는 지적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계산한 면적은 토지의 수평 면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가 나오는 게 2차원 지적이란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토지 표시 결정한다 그죠? 토지 표시 결정할 때는 지표면만 고려하는 것이지 공간의 내용을 일절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게 2차원 지적입니다. 2차원 지적. 자, 그 다음에 자, 적극적 지적, 소극적 지적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적극적 지적이다, 소극적이다. 이거는요. 자, 적극적, 소극적일 때 누구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누구가 적극적이고 누가 소극적이냐 이거를요. 국가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가 적극적이다, 국가가 소극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극적 지적이라는 것은요. 국가가 토지에 대한 적극적 등록 의무를 지며 국가가 등록해야 돼요. 소유자가 신고가 있으면 당연히 신청을 받아서 등록하고 이게 없다 하더라도 국가가 강제적으로 등록하여 조사에 등록하는 제도가 적극적 지적입니다. 반면에 소극적 지적은 뭐냐 하니까 국가가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어요.
강제적으로 안 합니다. 안 하고 국가가 소극적으로 무슨 얘기냐? 소유자가 의무화하지 않고 소유자가 이거를 했을 때에만 등록하는 게 소극적 지적입니다. 소극적 지적은 내가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했을 때에만 하는 게 소극적이고, 적극적은 내가 요구할 때는 물론 등록하고 요구하지 않더라도 강제적으로 한다. 이게 적극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적극적 지적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A와 B, B와 C가 합쳐볼게요. 현재 우리나라는 적극적 지적입니다. A와 B가 같고 B와 C가 같고 C와 D가 같다. 요거까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소스를 세게 드려볼게요. A와 B가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적극적 지적입니다. 자, 요거였습니다. B와 C입니다. B와 C. 자, 현재 지적은 사실관계 공시가 주된 목적입니까? 사실관계 공시가 주된 목적이죠. 사실관계 존재하면 지적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지적을 만들려면 사실관계 존재해야 되죠. 자, B와 C입니다. 자, 현재 C와 D가 갑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토지입니다. 토지에서 사실관계하고 권리관계를 따졌을 때, 자, 사실관계가 소재 A동 지번 5번지, 자,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100이고 경계는 이렇게 생겼다. 이거는 사실관계입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토지치고 사실관계 없는 토지 있을까요? 존재한다는 말 자체가 면적이 있다는 얘기죠. 일정한 크기가 존재하면 외형은 반드시 형성이 되죠. 이렇게 존재하는 토지라면 용도는 반드시 부여합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다면 옆 토지와 구별이 돼야 되겠죠. 구별 짓기 위해서 소재 지분은 반드시 부여해요.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실관계 없는 토지는 없습니다. 100% 사실관계 다 존재합니다. 자,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가 성립하려면 소유권에 성립해야 되죠. 소유권에 성립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가 개인 소유가 될까요? 대동 강물 팔아먹었다는 얘기는 들어봐도 한강 부지 팔아먹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죠. 자, 소유권은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죠.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사유재산제 인정하는 겁니다.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인 소유를 인정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 소유를 인정합니다만은 개인에게 소유권을 인정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라면 개인 소유를 인정 안 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라면 가령 한강 부지, 한강에 대해서 개인 소유를 인정해보자 말입니다. 하천에 대해서 개인 소유를 인정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말입니다. 한강에 대해서 개인 소유권 인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삼성전자 이건희 씨입니다. 이건희 씨 같으면은요, 핸드폰 팔려고 전 세계 안 돌아다닙니다. 뭘 하고 그렇게 고생합니까? 한강 부지 사버리지. 사가지고 서울 시민 상대로 물 장사하는 게 오래 안 빠르겠습니까? 그러죠? 그러면은 그런 하천 같은 개인 소유권을 인정해버리면은 수도료가 천정부지에 솟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 같은 개인 소유 인정 안 한단 말입니다. 경부 고속도로 저거 매물 얼마 나왔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서울의 함남대교 그거 매물 얼마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죠? 그런 거를 개인 소유권 인정해버리면은 공공의 이익을 해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소유 인정 안 합니다. 남산 1호 터널 그거 얼마 할까요? 얼마 매물로 나왔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그런 말 없죠, 그죠? 아닌데 우면산 터널 지날 때 통행료 내던데, 그죠? 그 통행료 내면은 그 개인 소유가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면산 터널 지날 때 통행료를 낸다는 얘기는 그거 민자로 건설됐거든요. 민자로 건설됐으니까 그 투자 자금 회수하기 위한 용도일 뿐이지 그 사람의 개인 소유권에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모든 토지의 소유권이 성립합니까? 아니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현 우리나라는 적극적 지적입니다. 적극 지적. 내가 신청하라 등록합니다.
지적은 사실관계 공시한다. 사실관계 존재하면 지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모든 토지가 사실관계 형성됩니다. 자, 세 개를 합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대장 없는 토지는 있다, 없다? 모든 토지가 사실관계 다 있다며요. 사실관계 있으면 지적 대장이 만들어진다며요. 대장을 만드는 건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며요. 세 개를 합칩니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장 없는 토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대장 없는 토지는 없습니다. 독도도 우리나라 땅입니까? 네. 우리나라 땅이죠. 독도에 임야 대장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자, 똑같은 논리 들어가 볼게요. 등기는 권리관계입니까? 권리관계 공시한다. 권리가 존재해야만이 등기하는 거죠. 자, 권리는 대한민국 모든 토지가 권리 성립하는 건 아니죠. 그럼 등기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한민국 모든 토지다. OX? 대한민국 모든 토지가 등기의 대상이 된다. 라고 할 수는 없지. 권리가 존재해야만 등기하잖아요. 대한민국 모든 토지가 권리가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등기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어떤 토지다? 개인 소유가 되는 토지만 등기한다. 이래 되겠죠. 대장 없는 토지는 없다 그랬죠. 등기부 없는 토지는 존재한다. 이 얘기 된다 말입니다. 그게 적극적이다. 여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감이 오죠, 그죠? 자, 적극적 지적이다. 국가가 강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신청하지 않더라도 강제적으로 등록하는 제도가 적극적 지적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쭉 내려가 봅니다. 자, 여기는 없지만 그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자, 쭉 내려가 보세요. 쭉 내려가 보시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 한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쭉 내려가 보시면은 그 4번에서 5번 밑에, 5번 위에 그 세 번째 줄 한편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적극적의 의미를 행위 측면으로 설명했고요. 내용의 측면으로 생각한다면은 적극적은요, 등록하는 내용의 범위를, 적극적 지적은 등록하는 내용 범위를 국가가 강제적으로 정하는 지적입니다. 등록하는 내용의 범위는 국가가 정해요. 반면에 소극적 지적은요, 등록할 내용을요, 소유자가 정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지적에서는 토지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그거를 공시한다 그랬죠? 그 내용은 국가가 정합니다. 소유자가 등록 신청할 때 나는 면적은 필요 없으니까 면적을 빼세요. 이런 말 못한다고 합니다. 모든 토지의 내용의 부분은 국가가 딱 정해주는 겁니다. 그게 적극적입니다. 만약에 소극적이라면 소유자가 나 이건 빼세요. 나는 요건 집어넣을게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등기는 소극적입니다. 등기는 소극적인데 등기는 소극적이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가령 전세권 등기합니다. 전세권 등기할 때, 자, 전세권의 내용으로서 보증금이 있습니까? 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있습니까? 네. 이런 내용이 형성되잖아, 그죠? 보증금, 그리고 전세권 존속기간. 자, 집을 전체 얻습니다. 전체 다 얻습니까? 방 두 칸만 얻습니까? 둘 다 가능하죠? 그러면 범위를 전부로 할 것인지 일부로 할 것인지 이런 거를 다 결정하잖아요. 그럼 이런 걸 결정했을 때 보증금하고 전세권 범위는 반드시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존속기간 있죠. 1년으로 할 것인지 2년으로 할 것인지 이런 거는요. 내가 등기부에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돼요. 세에 들 때 존속기간은 정해도 되고 안 정해도 됩니다. 존속기간은 안 정해도 돼요. 일반적으로는 존속기간 반드시 정하죠. 2년, 1년 결정하잖아요. 계약할 때 정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세입자가 있단 말입니다. 집주인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 생활은요, 굉장히 열심히 사는데 나아지지가 않더란 말입니다. 그럼 집주인의 입장에 봤을 때 상당히 딱합니까? 딱하죠. 딱하니까 내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좀 여유가 있는 집주인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전세 보증금 네가 낼 수 있는 만큼 줘. 그건 내가 못 주니까 낼 수 있는 만큼 줘. 단 네가 요 보증금 가지고 요것만 걸어놓고 네가 집 사가지고 나갈 때까지 계속 살아라 라고 할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존속기간 정해요? 안 정해요? 안 정해도 되잖아요. 그럼 요런 게 등기다 말입니다. 내용을 집어넣고 빼고 결정할 수 있는 게 등기입니다. 반면에 지적은요, 내용 집어넣고 빼고 이게 내 결정 못합니다. 반드시 국가가 딱 정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적극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5번 토지 등록입니다. 자, 토지 등록인데요. 자, 토지 등록이란 것은요, 여기, 자, 내용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 어디가 포인트냐니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기록하는 행위를 등록이라 등록하는데, 어디가 포인트냐니까 여기에 기록하는 행위입니다. 지적 공부에, 요게 이제 대장과 도면이거든요. 대장과 도면. 자, 대장과 도면에 기록하는 행위를 등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적에서는 기록하는 행위를 등록이라 그래요. 반면에 등기에서도 등기부에 기록하는 행위가 있겠죠. 등기부에 기록하는 행위를요, 뭐라 그러냐? 이때는 등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등기란 단어와 등록이란 단어를 다르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시험 문제에 나중에 책을 읽다 보니 어쩌고 저쩌고 등록한다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등록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될까 말입니다. 등록한다는 글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주체는 누가 나와야 됩니까? 등록한다 그러면 주체는 누가 나와야 됩니까? 소관청이 나와야 되지. 지적에서 쓰는 단어니까. 그죠? 장부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대장이나 도면이 나와야지. 이런 거 적지 마세요. 적지 마세요. 그죠? 내용을 본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자폐거나 권리나 소유권만 나와야 되는 것이. 그죠? 그럼 나중에 이제 등기한다 이런 말 나온단 말입니다. 등기한다, 기자냐, 녹자냐 이게 따라서 등기한다면 주체는 누가 나와요? 등기관에 나와야 되지. 장부는 등기부가 나와야 되지. 그죠?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기자, 녹자 이게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등록은 어디에? 지적에서. 등기란 단어는 등기에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자, 녹자 나중에 시험 나중에 모의고사 치면은 글자 한자 가지고 장난쳤단 말입니다. 유치하다 그럽니다. 유치한 게 아니고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등록이냐 등기냐. 록이란 글자하고 기라는 글자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등록이란 단어였고요. 이런 것들을 알아둬야말에 여러분의 책을 읽을 때 글자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말들을 먼저 해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국정주의라는 겁니다. 자, 지적국정주의. 지적국정주의는 뭐냐니까 자, 지적에 관한 사항은 국정이다. 국가가 정한다. 국가가 정한다. 국정주의입니다. 국정주의. 자, 무슨 얘기냐? 아까 전에 지적에 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에 관한 사항이면 사실관계 중심입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가 있었죠. 자, 지목은 누가 정한다? 국가가 정합니다. 국가 정합니다. 면적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국가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 토지 면적은 국가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토지 용도는 국가가 결정합니다. 참고로 나중에 우리가 본서 가서 배웁니다만은 지목은요. 지목은 토지 용도입니다. 용도는요. 이용 가치를 형성합니다. 용도에 따라 이용 가치가 나옵니다. 이용 가치에 따라 땅값이 결정돼요. 땅값이. 그러니까 지목 가지고 땅값 결정하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요. 이용 가치가 제일 낮은 게 임야입니다. 임야. 이용 가치 제일 높은 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용 가치가 구별되는 이유는요. 자, 이용을 합니다. 누가 이용할까요? 이용 가치를 판단할 때 누가 이용하는 것을 가지고 이용 가치를 판단할까요? 사람이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이 이용하는 걸 이용 가치 판단 기준 아닙니다. 그죠? 사람이 이용하는 게 이용 가치 형성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이용한다는 걸 어떻게 사람이 이용하느냐? 사람이 왕래가 많으면 이용 가치 높은 겁니다. 사람이 많이 간다 말입니다. 그게 많이 간다는 얘기는 그 토지를 많이 이용하는 겁니다. 자, 임야입니다. 임야. 자, 지리산 뱀사골입니다. 지리산 뱀사골에 그게 사람 몇 번 갈까요? 1년에? 몇 번 갑니까? 그나마 등산로는 좀 다니죠. 그죠? 그런데 계곡 하나만 지나면은 1년에 한 번도 안 갈 수도 있죠. 그럼 이용을 많이 합니까?
많이 이용 안 하죠. 그러니까 땅값이 싼 겁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토지, 지목이 대가 제일 비싸다 말입니다. 상가 지목도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용 가치가 제일 높은 땅은요, 지금 몇 년째 계속 그렇습니다. 서울의 명동 있죠. 명동구 코너, 그 별다방 자리, 스타벅스 자리, 거기 앞에 제일 땅값이 제일 비쌉니다. 거기 땅값이 왜 제일 비싸냐니까 거기에 유동 인구가 제일 많아요. 강남역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 유동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땅값이 비싼 겁니다. 이용 가치에 따라 땅값이 결정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용 가치에 따라 땅값이 결정되니까 여러분의 땅 살 때는 임야라 사가지고 대로 바꾸고 싶죠. 내가 바꾸고 싶죠. 근데 누가 바꿔줘요? 국가가 바꿔준단 말입니다. 용도는 것은요, 국가가 정하는 겁니다. 국가가 내 토지 면적을 키우고 싶죠. 키우고 싶죠, 그죠? 그렇지만 그 면적은 누가 정해요? 국가가 정하는 거야. 그게 국정주의란 겁니다. 내용은 반드시 국가가 정합니다. 국정주의고요. 자, 그 다음에 형식주의입니다. 자, 형식주의라 그러는데, 자, 형식주의란 것은 이런 겁니다. 형식. 우리가 사실관계, 권리관계, 외부 그랬죠, 그죠? 지적이란 것이 사실관계, 권리관계, 외부에 알립니다. 사실관계 결정을 했죠. 결정을 했습니다. 외부에 알립니다. 어떻게 알릴 것이냐? 논두렁에 적어서 알린다. 이건 아니겠죠. 담벼락에 적어서 알린다. 이런 데는 얘는 아니겠죠. 그럼 이 내용을 외부에 알릴 때는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 된단 말입니다. 일정한 지적 공부라는 형식을 갖춰서 등록해라. 이게 형식주의란 겁니다. 형식주의란 거예요. 쉽죠? 할만하죠, 그죠? 할만합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가 나중에 시험장에 갔을 때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못 느껴요. 못 느낍니다. 나중에 시험장에 갔을 때 문제 시험 칠 때는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여러분이 부여해야 됩니다. 그런 단어들만 모아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개주의란 겁니다. 자, 공개주의. 공개주의란 것은요, 자, 우리가 공시법입니까? 공시죠. 외부에 알리는 겁니까? 외부에 알리는 제도를 말하는데, 자, 이런 겁니다. 지적금에 등록된 상황, 국가 자신만의 편리를 이용할 것이 아니라 소유자나 이해관계는 일반에게 신속 정확하게 공개하여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념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의 입장에서, 자, 여기서 이 문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공개주의라 했을 때 선입관은 여기가 선입관으로 떠올 거예요. 공개주의 개념이란 것은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여기가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대장의 내용을 적어서, 등기부의 내용을 적어서 외부에 공개합니다. 뭐 하려고? 왜 공개할까요? 재미로 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공개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공개하느냐? 이 토지는 이러한 내용이니까 이러한 내용을 보고서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용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공개주의란 것은 공개한다가 아니라 공개함으로써 그 내용을 이용하는 절차를 공개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공개주의가 공개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용 절차다. 그 내용을 공개하여 그 내용을 이용하는 절차를 공개주의라 한다. 이용 절차. 여기에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실질적 심사주의입니다. 자, 실질적 심사주의인데 자, 요거는 필기를 좀 합시다. 자, 제일 위에 빈 공간 좀 있습니까? 자, 제일 위에 빈 공간 있습니다. 자, 거기 두 줄 들어갑니다. 옆으로는요, 한 15자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공간 확보하세요. 자, 우리가 심사하는 방법에서, 공시제도에서 심사하는 방법이 형식적 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실질적 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형식적 심사다, 실질적 심사다, 이거를 조금 추상적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차관계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은 형식적, 실체관계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은 실질적, 이렇게 합니다. 교재에 그렇게 써놓습니다.
그럼 그렇게 쳐놓으면 절차관계 적법성을 심사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이게? 실체관계 적법성을 심사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가슴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자, 가슴에 와닿는 표현을 쓸게요. 자, 서류. 자, 여기에 4글자 들어갑니다. 심사하는 거예요. 자, 여기 서류. 여기 6글자 들어갑니다. 심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형식적 심사다, 실질적 심사하는 거는 어차피 서류 심사하는 건 똑같아요. 어차피 서류 심사하는 건 똑같은데 그 서류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그 보는 시각에 따라 용어를 다르게 쓰는 겁니다. 그 보는 시각이 형식적 심사는요, 서류 구비 여부라는 시각으로 봅니다. 우리가 어떤 절차를 진행할 때, 등기를 할 때 갖춰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내가 땅을 팔았단 말입니다. 땅 팔고 나면요, 법무사한테 사건 맡기죠. 그 법무사가 내한테 이럽니다. 인감 떼오세요. 등기필 정보 가지고 오세요. 주문으로 초본 떼오세요.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매도인이 갖춰야 될 서류가 그런 서류들이죠. 매수인한테 이런단 말입니다. 등본 떼오세요. 이런단 말입니다. 인감 필요 없습니다. 합니다. 계약서 가지고 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서류가 있죠. 그 갖춰야 될 서류를 제대로 갖췄나 못 갖췄나라고 판단하는 게 형식적 심사라고 그런 거예요. 서류를 갖췄나 못 갖췄나 이거 판단하는 게 형식적 심사입니다. 실질적 심사는요, 갖춘 서류가 갖춰졌다는 전자에서 내용, 서류, 내용의 적법성, 심사하는 게 실질적입니다. 서류가 들어왔을 때 그 서류가 내용이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 계약이 무효냐, 유효냐 판단하는 게 실질적입니다. 인감을 떼오라 그러는데 인감 떼오긴 떼왔더란 말입니다. 3년 전에 그 떼왔더란 말입니다. 합방. 3년, 인감의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3개월 떼와야 되는 겁니다. 3개월 내에 거.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니까 계약서를 가지고 왔더란 말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거기 제일 중요한 물건 표시가 없더란 말입니다. 합방. 계약서가 들어오기만 하면은 형식으로 돼요. 실질적은요, 그 계약이 무효냐, 유효냐까지 판단하는 게 실질적입니다. 어느 게 더 정확합니까? 이게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제도가, 이거는요, 등기제도에서는 형식적으로 심사합니다. 지적제도에서는요, 지적제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심사합니다. 두부 자르듯이 잘립니다. 예배적으로 이런 건 없습니다. 실질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지적은 믿을만 합니까? 등기는 믿을만 합니까? 그죠? 이거를 다르게 막말로 표현하면은요, 대한민국에서 서류만 갖추면 못 팔아먹을 땅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서류만 잘 갖추면 못 팔아먹을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요, 그 사람 인감만 있으면 못 갖출 서류가 없습니다. 인감만 있으면 위임장 적으면 돼요. 위임장 도장 찍고 인감 가져가면 다 뗄 수 있어요. 오, 그러면 이래 됩니까? 그 사람 인감만 있으면 못 팔아먹을 땅이 없다는 얘기 돼버립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감을 함부로 떼주는 건 아니에요. 인감이 필요하다고 인감 달라 그러죠. 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감을 준다면 몇 장 필요한지 반드시 확인하고 줘야 됩니다. 어디에 쓸 건지 반드시 확인하고 줘야 돼요. 인감을 떼주세요. 근데 떼준단 말입니다. 여기 반드시 인감 필요하다는 사실 알았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여유있게 한 2시간 더 떼줄게요. 그러지 말자 말합니다. 여유있게 여유분은 떼주지 말라 말입니다. 여유분 떼줬다가요, 집 날라갑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등기제도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래 하면 더 좋겠습니까? 네. 등기할 때도 내용까지 심사하면 더 좋겠죠. 네. 그럼 더 좋습니다. 그러면 하면은 좋은데 근데 못한단 말입니다. 왜 못할까 말입니다.
못할까? 예? 아니에요. 더 뽑으면 돼요. 이런 더 뽑으면 돼요. 능력? 아니에요. 교육 잘 시키면 돼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못한다 말입니다. 못한다. 아주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말하기 좀 힘든데. 일제시대 때문에 그래요. 일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과거 청산하라 그러죠. 그죠? 과거 청산하는 것이 일제를 청산한다. 그죠? 그런 얘기 하자는 거죠. 과거 일제 청산한다 그러면 침입파, 재산 뺏어온다. 이게 과거 청산하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사실은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제도 요소에 일제의 잔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고 싶어도, 이게 왜 이래 돼버렸지? 제대로 하고 싶어도 일제시대 그 불완전한 제도, 그 36년간 그 공백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도가 엉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상처가 아직까지 엄청나게 갑니다. 일제시대 인정은 하기 싫지만은 어쨌든 일본이 우리나라 한반도 운영 주체였습니까? 인정하기 싫지만은 어쨌든 한반도 운영 주체잖아요. 운영 주체인데 걔네들이요 한반도를 운영할 때 제대로 했었어야 되겠죠. 제대로 했을까요? 안 했잖아요. 다 자기들 편의적으로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소유권 귀족 관계가 완벽히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소유권 귀족 관계가 완벽히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처음 시작이 최초 소유자 이게 지금 여기에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그 최초 소유권 정리를 이거 언제냐 1912년도였습니다. 토지 조사 사업을 하거든요. 토지 조사 사업을 할 때 그 이전까지의 소유권은 장부를 무시해버리고 요때 장부를 처음 만들거든요. 그게 대장이에요. 대장의 최초의 소유권을 일대 만든단 말입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때 만들 때 소유권 귀족 관계를 완벽히 했냐 말입니다. 안 했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조선 총독부에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할아버지한테 이제 근대적 의미의 국가 소유권을 국가가 장부 정리하겠습니다. 소유권 주장하세요라고 했단 말입니다. 다 알려줬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한테. 근데 너무나 강직하신 우리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 말입니다. 일본 놈 너희들이 뭐라고? 내 땅이 어떻게 된다고? 어쩌고 저쩌고 시끄러. 나는 땅 문서만 가지고 있으면 내 거야. 라고 생각해버렸단 말입니다. 그 땅 문서만 가지고 있고 소유권 주장을 안 해버렸어요. 안 해버리니까 조선 총독부에 뭐라 그러냐 말입니다. 땡큐라고 하죠. 땡큐라고 해서 무주 요렇게 해버린단 말입니다. 주인 없는 땅이라 버린단 말입니다. 무주해서 조선 총독부를 귀직시키고 그 다음에 친한 사람한테 땅 나눠줘 버렸잖아요. 그죠? 땅 나눠줘 버렸죠? 침입하라 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이 시작이 이래 되는 거예요.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등기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그 최초의 등기부의 최초의 소유자가 불완전하죠. 최초의 소유자 이거를 못 믿으니까 이거로부터 샀는 어리라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하려면 이걸 바로잡아야 되고 이거를 하면 이거를 바로잡아야 돼요. 이거를 바로잡으려면은 굉장히 힘들더라 말입니다. 그런 겁니다. 현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등기제도. 자, 다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직권등록주입니다. 자, 직권등록주의. 자, 직권등록주는요, 아까 전에 적극적 지적이란 말이 있었습니까? 적극적 지적이란 말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자, 적극 지적은요, 자, 국가의 통치권에 미치는 모든 영토에 대해서 필지 단위, 한 필지, 두 필지, 토지 개수입니다. 단위로 구획하여 국가기관의 장인, 소관청이 강제적으로 등록하는 제도를 적극적 지적, 직권등록제라 그럽니다. 하기 싫어도 강제적으로 해버립니다. 강제적으로. 자, 여기서 여러분의 책을 읽는 방법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의 책을 읽을 때는요, 자, 이 문장을 읽었습니다. 문장을 읽을 때는요, 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문장을 인식할 때는요, 통으로 인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다운 공부를 지금 하는지 오랜만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이 떨어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으로 기사 검색하죠? 기사 검색하면서 조사 읽는 사람 있습니까? 인터넷에서 기사를 읽으면서 잘 안 읽으면 아예 안 읽어요. 보고 싶은 글자만 봅니다.
보고 싶은 글자 보면서 보고 싶은 글자 명사 몇 개 보면 그 뭐 의미 이해되죠. 그 넘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일반 저 책을 읽을 때 이해이고 소설책 읽을 때 이고 그 법의 그 시험을 목적으로 법책을 읽을 때는요 끊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직권등록제라는 것은 국가의 통치권에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국가기관장인 소관청이 강제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끄는 거예요. 끊어가지고 의미를 하나하나 부여해야 됩니다. 자, 직권등록지 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죠. 토지는 토지인데 어떤 토지다? 대한민국 모든 토지다. 여기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모든 토지가 사실관계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사실관계 존재하니까 지적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한민국 모든 토지겠죠. 독도도 대한민국 모든 토지 포함되는 겁니다. 자, 토지를 다 등록하는데 등록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필지 단위로 등록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필지 단위로. 한 필지, 두 필지, 필지 단위로 등록합니다. 등록할 때 누가 등록합니까? 소관청이 등록하는데 소관청이 시, 군, 구의 장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시군구 장인 소관청이 등록하는데 이 시군구 장은 국가기관장이라는 집이다 말입니다. 국가기관장이라는 집입니다. 참고로 시군구 장은 두 가지 지위를 가집니다. 국가기관장이라는 지위도 있고 자치단체장이라는 지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지위가 있습니다. 그 지위는 그 시군구장의 업무가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집니다. 국가사무 처리할 때는 국가기관장이라는 지위를 가져요. 자치단체 고유사무 처리할 때는 자치단체장이라는 지위를 가집니다. 쓰레기 오물 처리하죠. 쓰레기 오물 처리는요, 자치단체별로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거는 자치단체 고유사무예요. 근데 지적사무입니다. 지적사무는요, 자치단체별로 알아서 할까요? 서울시 지적은 하고, 대구시 지적은 안 하고, 광주에서 지적을 하는 방식은 다르게 처리하고, 가능합니까, 이거? 아니죠. 그럼 지적사무는 국가 전체적 통일적으로 획일적인 사무죠. 그러니까 지적사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장으로서의 집인 거예요. 여기에 자치단체장으로서 이렇게 글자 바꾼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서 의미를 하나하나 다 부여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읽을 때는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직권등록주 읽으면 강제적으로 요 글자밖에 안 보여요. 다음에 읽을 때는 다른 글자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하나 꺼내면서 읽으세요. 자, 직권등록주이고, 자, 그 다음에 지적공부입니다. 자, 지적공부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등록부 돼 있죠? 이래 나오잖아, 그죠? 자, 지적공부인데요. 지적공부는요, 지적에 관한 공적인 장부입니다. 지적에 관한 공적인 장부인데, 아까 전에 제가 대장과 도면이라 그랬습니까? 대장과 도면이라 그랬죠? 대장과 도면이라 그랬습니다. 자, 대장과 도면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장과 도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대장과 도면인데 이 대장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도면이란 것이 이렇게 명칭과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도 도면의 일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대장과 도면인데 자,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게 설명이 돼야 됩니까? 요게 구체적으로 뭐냐는 게 설명이 돼야 됩니다. 요게 구체적으로 뭐냐 설명되면은요, 여기 들어가면은 요거 하나만 하더라도 한 30분 걸립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11번 요거부터는 다음 주로 넘깁니다. 다음 주. 자, 다음 주로 넘기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 진도가 나가고요. 자, 수업은 안 마쳤습니다. 자,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수업을 10시에 시작해서 10시 15분에 마칩니다. 자, 공부를 몇 시간 하셨습니까? 아니요, 오늘. 3시 15분에 마쳤죠? 1시 15분에 마칩니다. 10시 시작해서 1시 15분에 마쳤습니다. 오늘 공부 몇 시간 하셨습니까? 3시간 15분 하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공부는 여러분이 하는 겁니까? 공부는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수업 들은 거를 공부했다고 생각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러냐니까 여러분이 왜 학원에 오셨냐니까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해 안 되겠다는 학원에 오셨죠. 이 책이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이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책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학원에 오셨습니다. 그럼 학원은 수업 들었죠. 수업 들었다는 얘기는 이제 이 책을 이해할 준비가 끝난 겁니까? 그러면 이해하고 외우는 거는 이제 내가 해야 되죠. 공부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학원의 수업은 공부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학원의 수업은 공부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제 집에 가서 단지 10분이든 20분이든 1시간이든 2시간에 그게 공부단 말입니다. 자, 그걸 공부입니다. 자, 그게 공부예요. 자,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뭐 했어요, 근데? 오늘 뭐 했습니까? 뭐 하긴 했다, 그죠? 뭐 하긴 했습니다. 그럼 뭐 했나 말입니다. 그 뭐 했는지가 알아야 공부할 대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오늘 이거 했습니다. 첫 번째, 자, 공시제도가 있었습니까? 공시제도 있었죠. 자, 두 번째, 용어 정의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자, 이거를 공부하는데, 자, 오늘은요, 아마, 입문 과정에서는 용어 설명할 때는 제가 별도로 없을 겁니다. 자, 저희들이 강사들이요, 학원에 수업을 할 때는, 입문과 용어 정의할 때는 계속 이거 설명할 거니까, 한 2, 3주 동안은 이거나 설명할 거니까 크게 적용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은, 나중에 우리 본 수업 들어가면요, 강사들이 하루에 이제 3시간, 4시간 수업한단 말입니다. 자, 수업할 때는요, 저희들이 시간을 계산하고 수업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수업할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를 하루에 3개 내지 4개를 정합니다. 3개 내지 4개를 정해가지고 수업 진행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오늘 수업을 하는데, 자, 오늘 3개 주제를 수업했다 칠게요. 3개. 자, 3개 주제를 수업하는데 4시간이 걸렸다 칠게요. 1월달부터는 4시간, 2시까지 합니다. 4시간 합니다. 자, 그 4시간 동안 수업을 했습니다. 자, 집에 가서 복습을 합니다. 복습을. 자, 요 3개 다 복습하는데 몇 시간 걸릴까요? 4시간 동안 요 3개 주제 수업을 했습니다. 몇 시간 걸릴까요? 수업 시간에 일방적으로 전달된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걸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이해하고 외우고 그렇게 해야 되죠. 시간은 곱하기 2입니다. 그러면 이거 3개 다 공부하는데 몇 시간? 8시간 걸립니다. 8시간 공부를 하려면 몇 시간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될까요? 책상에 앉는데 다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좋은 시간 빼고 핸드폰 받는 시간 다 빼야지. 그죠? 그 진짜 공부는 몇 시간이냐? 진짜 독한 사람이 8시간 공부하려면 10시간 앉아 있어야 됩니다. 화장실 가고 딴 시간 다 빼야 됩니다. 그럼 10시간 앉아야 됐습니다. 자, 여러분의 집에 3시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10시간 공부합니다. 몇 시 돼요? 새벽 1시입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거?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선택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 내가 공부할 시간이 2시간 확보됐다 칠게요. 그럼 2시간 동안에 어차피 다 못한단 말입니다. 다 못하면은 빠른 속도로 전체를 2시간 동안 한번 빨리 볼 것이냐. 어차피 못하니까 하나라도 정확히 할 것이냐. 전자, 후자. 여러분이 공부한다면. 어차피 다 못하니까 빠른 속도로 전체를 한번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라도 정확히 할 것이냐. 100% 후자입니다. 전체를 빠른 속도로 한번 봤단 말입니다. 어렴풋이 한번 봤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2달 지납니다.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어렴풋이 한번 봐봤자 2달 지나면은 안 본 거 똑같아요, 그거.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렴풋이 본다는 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다 못할 거라면 하나라도 정확히 하란 말입니다. 하나를 정확히 했습니다. 자, 요번 달에 요거 하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다음 달에 똑같은 진도 또 나가잖아요. 다음 달에 요거 봅니다. 또 2시간 걸립니까? 이번 달에 얼마나 정확히 하느냐에 따라 다음 달에 요거 시간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1시간 만에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 더 하면 되지. 그 다음 달에 요거 2개 하면 또 2시간 걸린 거 아니잖아요.
요거는 시간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더 하면 되지. 요렇게 하면 된단 말입니다. 하나하나씩 내려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공부량을 줄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공부량을 줄여서 이제 하나를 한단 말입니다. 자, 하나를 하는데, 자, 이렇게 순서 적어 볼게요. 자, 제가 노란색은요, 중요도 순서입니다. 중요도 순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예요. 난이도 순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중요하지만은 제일 어려워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지만 쉬운 거예요. 자, 어느 것부터 할까요? 노란색 기준, 빨간색 기준. 노란색은 중요도 기준, 빨간색은 난이도 기준. 이겁니다. 이런 중요하다는 이유로 어렵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어렵단 말입니다. 어렵지만 제일 중요한 이거를 먼저 붙들고 실험하지 마란 말입니다. 쉬운 것부터 먼저 하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가 상중하가 있었잖아요. 어느 것부터 하는 겁니까? 여기서 점수 따는 거잖아요. 여기서 점수 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쉽지만 중요하지만 어려운 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는 이거 다 해가지고 여기서 60점 나오면 이거는 안 하면 되지. 뭐려고 어려운 걸 잡아고 고생하느냐 말입니다. 그죠?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못하지만은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해가란 말입니다. 오늘 했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오늘 했던 게, 자, 요 두 개지 있죠. 그죠? 둘 중에요. 요거부터 하세요. 요거부터가 요거 두 번째 합니다. 그러니까 요 순서를요, 제가 이제 다음 주 이제 본 수업 들어가면은요, 하루에 있습니다. 항상 순서를 정해드립니다. 순서를 정해드리는 의미는 뭐냐? 그냥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라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집에서 공부를 30분밖에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3시간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 자기 상황에 맞게끔 하나하나 하라 말입니다. 요만큼은 하셔야 됩니다. 하나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도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집에 가면서 요거는 사물함에 딱 넣어놓고 가죠. 그죠? 맞습니까? 아직 가방 사지 마세요. 1번만 더 할게요. 그럼 이거는 사물함에 넣어놓고 다녀서 될 일입니까? 안 될 일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애들이 그죠? 여러분 애가 중학교 2학년이 있습니다. 기간입니다. 시험 안 가지고 왔어요. 시험 기간인데 집에 교과서를 안 가져갔습니다. 책 어딨냐 모르니까 학교 사물함에 넣어놓고 왔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그 애를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한다는 다음에 교과서를 안 가져왔다. 패 죽이려 그러죠. 안 그렇습니까? 공부를 한다는 게 교과서를 안 가지고 다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다. 그죠? 여러분 스스로 평가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요, 왔다 갔다 하면서요, 왔다 갔다 하면 일주일 만에 요거 넣어놨다가 뺐다가 그렇게 해보세요. 책에 밑줄 그어놓고 내가 픽이 났습니다. 2달 지납니다. 내가 적어놓고 내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 문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책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다니시고 집에 가서요, 책을 1시간이라도 10분이나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11월, 12월은 연습입니까? 적응 단계입니까? 맞습니까? 네. 적응 단계고 연습이죠, 그죠? 아니에요. 어제 하루 와가지고 하루 지났다는 이유로서 이미 적응은 끝난 거예요. 그거. 끝난 겁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하시는데 무리하게 하시지 마시고 집에 가서 1시간이나 10분 하다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습관을 들어야만이 나중에 그게 1시간 되고 2시간 되고 3시간이 됩니다. 시간이 되니까 처음부터 3시간 못하지만 반드시 이걸 가지고 다니세요. 가지고 다녀야만이 나중에 매일 가지고 다니다 보면 무겁잖아요. 가지고 온 게 무거운 게 고생한 게 아까워서라도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보게 되니까 반드시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오늘 수업은 전체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